자, 우리가 오늘 공부해 볼 내용은 Deformation of Solid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Deformation of Solid는 우리가 이제 고체로 만들어진 물질의 성질에 대해서 배우는 챕터고, 예를 들면 물질이 얼마나 많은 강도를 견뎌낼 수 있는지, 또 모양 변화 없이, 즉 늘어나거나 깨지거나 부서짐 없이 얼마나 많은 양의 힘을 견뎌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배우는 챕터입니다. 먼저 이 챕터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수학적인 걸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르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서 그 부분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그래프가 1차선 그래프인데 이 1차선 그래프는 x가 증가하면 y가 그대로 증가하는 정비례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죠. 이런 그래프를 봤을 때 우리는 y가 x랑 프로포션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y는 mx다 라고 이제 식을 쓰죠. 이때 m은 그레디언트를 의미해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의미하고 y랑 x 값은 각각의 변수들로 이제 각각 x가 변할 때마다 y 값이 얼마나 변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죠. 자, 이때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방식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고 이건 항상 1차식 그래프에서는 같은 값을 가져야 된다는 거 우리 알고 있죠? 이거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울 내용은 훅스로우예요. 우리가 IGCSE에서 배웠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훅스로우가 굉장히 친숙할 거고 IGCSE나 GCSE를 배우지 않고 올라온 친구들은 훅스로우가 뭔지 아직 조금 생소할 텐데 한번 일단 훅스로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훅스로우는 여기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사람이 로버트 훅이라는 브리티시 피직스트인데 이 사람이 발견해낸 법칙입니다. 어떤 법칙을 발견해냈냐 하면 스프링을 가져다가 실험을 해보니 똑같은 매스가 증가할 때마다 스프링의 길이 변화가 똑같더라. 즉 엑스텐션이 여기 저울 축의 무게 매스와 프로포션 하더라, 질량과 프로포션 하더라 라는 법칙을 찾아낸 겁니다. 참 단순한 법칙인데 이 법칙을 이제 이 로버트 훅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훅스로우라고 합니다. 훅스로우는 뭐냐면 방금 말했듯이 엑스텐션이, 즉 늘어나는 양이 스트레칭 포스, 즉 우리가 저기에다 더한 추의 무게와 비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y가 x랑 비례한다라고 얘기하면 y는 mx다라고 표시를 했죠. 마찬가지로 엑스텐션하고 포스가 프로포션이라면 f는 mx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m은 그레디언트일 거고요. 근데 우리가 이 훅스로우에서는 특별히 그 그레디언트 m을 m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K라고 표시를 합니다. K가 스프링 콘스탄트, 훅스로우에서의 콘스탄트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 훅스로우 그래프를 그리면 먼저 y-액시스에 우리가 포스를 그려주고 x-액시스에 엑스텐션을 그려줄 겁니다. 약간 우리가 조금 피직스에 관한 이해력이 있는 친구들은 이 그래프가 조금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 x-액시스는 항상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추의 무게를 달리할 거면 x-액시스에는 추의 무게, 즉 F 포스가 와야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훅스로우 그래프는 우리가 F를 y-액시스에 그리고 엑스텐션 x를 x-액시스에 배열해 놓는 것을 기본으로 잡고 간다는 점, 이게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쓰고 있다는 점 여러분이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훅스로우는 우리 아까 봤듯이 f랑 엑스텐션 x가 서로 프로포션이기 때문에 프로포션 그래프를 갖게 되고 이때 얘가 지나가는 처음 포인트는 0,0으로 오리진을 지나간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훅스로우가 뭐라고요? 엑스텐션하고 스트레칭 포스가 프로포션 하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F는 KX다. 이때 K는 그레디언트, 또 다른 말로는 스프링 컨스턴트다 라고 얘기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잘 보시면은요, 무게가 10g씩 증가할 때 길이가 0.5cm씩 늘어나는 게 우리의 눈에 확인이 됩니다만 50에서 60g에 10g이 증가할 때는 길이가 0.5cm가 아니라 1.5cm가 증가해져 버렸어요. 저걸 이제 그래프에 우리가 좀 표시를 해볼 텐데 그 구간은 프로포션하지 않은 구간이 저렇게 생기는 거예요. 저 초록색깔 구간처럼. 그러면 더 이상 훅스로우를 오베이하지 않는 구간이겠죠. 저 구간은. 그래서 우리가 요
요 프로포션하지 않게 되는 순간을 기점으로 한 그 점을 limit of proportionality라고 얘기합니다. limit of proportionality. 더 이상 프로포션해지지 않는 지점의 최 앞부분, 또 이 프로포션 그래프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스프링이 더 이상 훅스로우를 오베이하지 않게 되는 그 지점을 우리가 limit of proportionality라고 부릅니다. 자, 넘어가서 여기 지금 보면 스프링이 있어요. 그리고 이 스프링에 무게를 매달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스프링이 조금 늘어나겠죠. 지금 그림에 보이듯이. 근데 내가 저 저울추를 다시 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원래 스프링의 모양대로 다시 돌아오겠죠. 이게 우리가 elasticity 또는 유연성 또는 탄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elasticity예요. 모든 스프링들은 이런 elasticity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스프링은 limit of proportionality 뒤에 elastic limit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elastic limit을 지나가게 되면 더 이상 스프링이 원래의 모양대로 돌아오지 않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elastic limit이란 beyond this limit, 이 리밋 이후에는 스프링이 does not obey 또는 does not come back to its original shape,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오지 않게 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스프링이 있고 제가 스프링에 너무 무거운 추를 매달았더니 스프링이 쫙 늘어나 버렸어요. 그럼 저 추를 없앴을 때 원래 모양대로 돌아오지 않고 늘어난 상태 그대로 있게 되는 지점을 바로 elastic limi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스프링의 길이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extension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그러면 스프링의 길이가 줄어들게 되면 그건 뭐라고 부를까요? compression이라고 부릅니다.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여기다가 단어 때문에 한번 슬라이드를 좀 넣어줘 봤어요. 자, 깜짝 퀴즈. Explain limit of proportionality. 자, 여기 지금 제가 explain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질문이 좀 잘못됐어요. describe로 써야 됩니다. explain 왜냐는 질문이에요. explain이 나오면 limit of proportionality가 왜 일어나냐라고 문제를 해석하게 돼요. 그래서 explain은 우리 모든 과학 문제에서는 다 왜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해석하면 limit of proportionality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가 되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질문 못합니다. explain이 아니라 describe로 바꿔주세요. describe limit of proportionality, describe limit of proportionality 또는 define limit of proportionality, define limit of proportionality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limit of proportionality의 definition을 쓰시면 됩니다. 이 포인트를 지나면 더 이상 스프링은 훅스로우를 오베이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새로운 걸 배워볼게요. 스트레스 그리고 스트레인.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스트레스란 단어는 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음악에서는 강세라는 표현이고, 그다음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로는 이제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아마 스트레인이란 단어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인과 스트레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여기 압력 기계 위에 저 조그만한 레고 자동차 같은 게 올라가 있어요. 쟤를 꾹 누르니까 점점 무게가 증가하고, 그리고 저 레고 자동차는 점점 모양이 조금씩 찌그러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변화가 없죠. 이게 우리가 레고를 밟았을 때 아픈 이유예요. 지금 보니까 50kg가 넘게 힘을 주고 있는데도, 거의 100kg 가까이 힘을 주고 있는데도 모양의 변화는 미미하죠. 그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완전 모양이 부서지죠. 즉, 한 150kg, 160kg까지 가니까 모양이 변했죠. 이런 게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얼마나 물질이 포스를 견딜 수 있냐, 얼마만큼의 포스를 견딜 수 있냐, 뭐 하지 않고 모양의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고 얼마만큼의 포스를 견딜 수 있냐. 얘 같은 경우는 초반에 조금 모양이 변하긴 했지만 그래도 가만히 보면 한 150kg까지는 크게 모양 변화가 없었죠. 이런 게 스트레스입니다. 자, 스트레스 공식으로 나타내 봐야 되는데, 먼저 스트레스는 definition이 force in a given area예요. force in a given area. in a given이라고 하면 우리가 수학식에서는 나누기로 표현을 하죠. 그러면 force in a given area라는 건 force 나누기 area, 즉 force over area가 되겠죠. 스트레스의 심볼은 우리가 시그마를 쓸 겁니다.
시그마 기호를 쓰면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스트레스의 포뮬라는 시그마는 F over A area가 되겠습니다. 유닛은 F가 뉴턴이고 area가 미터 제곱이기 때문에 뉴턴 퍼 미터 제곱이 되겠습니다. 스트레스란 어떤 주어진 면적, 그 면적 안에 우리가 force, 힘을 줄 건데 그 힘을 이 물질이 얼마만큼 견뎌낼 수 있냐, 뭐 없이, 모양의 변화 없이, 혹은 모양의 변화가 조금 있더라도 얼마만큼의 에어리아가 변하지 않고 그 힘을 견뎌낼 수 있냐, 이게 스트레스예요. 자, 두부 같은 경우는 누르면 쉽게 모양이 변하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잘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왜? 두부는 누르면 쉽게 에어리아가 바뀌어버리니까 포스를 잘 견디지 못하고 쉽게 에어리아가 바뀌죠. 이런 건 스트레스가 작은 겁니다. 아까 레고블록처럼 힘을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에어리아 변화가 별로 없는 거, 모양의 변화가 별로 없는 거는 스트레스를 높이 갖고 있다. 높은 양의 스트레스를 견뎌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스트레인으로 가봅시다. 자, 스트레인은 지금 여기 아저씨가 고무줄을 막 잡아당기고 있어요. 그럼 고무줄이 원래 모양대로 되돌아왔다가 다시 늘어났다가 하죠. 이게 스트레인이에요. 스트레인은 무엇이냐면 ratio of extension to its original length. 원래의 길이보다 얼마만큼 더 늘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레이시오입니다. 다른 말로는 tensile strain이라고도 불러요. 심볼은 우리가 엡실론이라는 그릭 워드를 사용을 할 거고요. 공식은 엡실론은 델타 L over LO 또는 X over LO를 쓸 거예요. 그래서 extension over original length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길이랑 비교할 때 얼마만큼 길이가 늘어날 수 있냐, 이게 스트레인이에요. 그럼 아까 봤던 그 고무줄 같은 경우 스트레인이 굉장히 높은 거죠. 왜? 쉽게 엑스텐션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오리지널 랭스랑 비교했을 때 길이 변화가 그만큼 쉬우니까. 자, 유닛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엑스텐션의 유닛도 미터고 오리지널 랭스 유닛도 미터인데 미터 나누기 미터 하면 미터 없어지죠. 그래서 유닛이 없습니다. 자, 이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y-axis의 스트레스, x-axis의 스트레인을 놓을 겁니다. 지금 보면 스트레스 하고 난 다음에 per 뉴턴 미터 마이너스 2승 이렇게 써놨죠. 저 per 사인이 여기서는 per가 아니라 quantity slash unit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A레벨에서 중요한 건 뭐다? A레벨 피직스에서 중요한 건 그래프에다가 quantity랑 unit을 표현할 때 unit에다 절대 per를 하면 안 된다. 즉 지금 저거 뉴턴 퍼 미터 제곱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뉴턴 퍼 미터 제곱이라고 그래프 그릴 때 쓰면 안 된다. 반드시 뉴턴 미터 마이너스 2승이라고 써줘야 된다. 왜냐하면 저 퍼 기호는 quantity와 unit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유닛 쓸 때에는 그 파워로 여러분 올려서 네거티브 사인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자, 스트레스 스트레인 그래프 어떤가요? 지금 얘는 리니어 그래프죠. 모든 물질의 스트레스 스트레인 그래프가 다 이런 리니어 그래프는 아니에요. 이건 그냥 이그젬플입니다. 자, 어떤 물질이 있다고 쳤을 때 그 물체의 스트레스 스트레인 그래프가 이렇게 스트레이트 라인이라고 쳐봅시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랑 스트레인은 프로포션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쵸? 자, y랑 x가 프로포션이면 y는 mx다 라고 했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이 프로포션이면 스트레스는 m 스트레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m이 그레디언트인데 이 m을 우리가 특별한 이름을 줄 거예요. 마치 훅스로우에서는 그 m이 k로 바뀌면서 우리가 스프링 컨스턴트라는 이름을 줬던 것처럼 이 스트레스 스트레인 그래프에서 이 그레디언트 m은 우리가 영즈 모듈러스 대문자 E의 이름을 새로 줄 겁니다. 그래서만 식이 어떻게 돼요? 시그마는 E 엡실론이 됩니다. 자, 요거를 좀 리어레인지를 할게요. 영즈 모듈러스 E는 스트레스 오버 스트레인이다 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질은 항상 같은 양의 영즈 모듈러스를 갖게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물질이라면 영즈 모듈러스는 항상 같다는 뜻이에요. 유리도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공장에서 유리를 똑같이 찍어냈다면 그 유리들은 모두 같은 영즈 모듈러스를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그래야겠죠. 지금 보니까 스트레스 스트레인 그래프가 스트레이트 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울 건 요거 스트레이트 라인 그래프를 거의 배울 거기 때문에 여기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영즈 모듈러스는 스트레스 오버 스트레인이다.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식으로 좀 나타내 볼게요. 스트레스는 force over area라고 했고 strain은 extension over original length라고 했죠. 그러면 식이 F over A over
extension over original length가 되겠죠. 그거를 좀 rearrange를 해봅시다. 그러면 F original length over extension times area가 되겠죠. 그쵸? 자, 이때 에어리아는 대부분 우리가 다룰 문제들에서는 와이어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럼 이 와이어 같은 경우 에어리아는 크로스 섹셔널 에어리아를 말하는 것이므로 원의 넓이, 즉 파이 r 제곱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이 만날 A레벨 문제들은 좀 사악하게도 항상 반지름 레디어스를 주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문제에서 지름, 다이어미터를 줄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미터식을 그냥 여러분 암기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데리베이션 할 시간이 없어요. 4분의 1 파이 d제곱 그냥 이렇게 외워주세요. 우리 당연히 에어리아 A, 서클의 에어리아 A는 파이 r 제곱이라는 외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A레벨에서 이제 한 수 더 높게 항상 다이어미터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4분의 1 파이 d제곱으로 여러분 외워주세요. 넘어갑시다. 이번에는 엘라스틱과 플라스틱이란 단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엘라스틱이란 단어는 제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탄력성, 얼마나 잘 늘어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an object can return to its original shape and size when force is removed. 우리가 힘을 줬다가 그 힘을 다시 빼면 물체가 원래의 모양대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엘라스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플라스틱이라고 얘기를 하면 object cannot return to its original shape or size when force is removed. 힘을 우리가 리무브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체가 원래 모양대로 돌아갈 수 없다면 그건 플라스틱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우리 여자들이 쓰는 머리 고무줄 같은 건 우리가 아무리 늘려도 손을 놓으면 원래 모양대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고무줄, 러버밴드, 러버는 엘라스틱하기 때문에. 반면에 우리가 주먹으로 책상을 내려쳤어요. 그러면은 책상이 움푹 패이겠죠? 그 움푹 패인 모양은 우리가 손을 치웠다고 해도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상은 플라스틱한 프로퍼티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플라스틱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플라스틱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체의 특성이 플라스틱한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잘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엘라스틱 리밋 우리 아까 전에 배웠죠. 더 이상 물체가 원래 모양대로 돌아갈 수 없는 그 맥시멈 포스가 있는 부분을 엘라스틱 리밋이라고 부른다. 자, 이번에는 엘라스틱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자, 이 엘라스틱 포텐셜 에너지 다른 말로 스트레인 에너지라고도 우리가 불러요. 스트레인 에너지 심볼은 EE를 쓸 거고요. 이 에너지는 energy stored in object due to change of shape or size. 저거 per 아니고 분수 아니고 or이에요. shape or size, which is completely recovered when the force is removed. force가 없어졌을 때 원래 모양대로 돌아올 수 있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원래 모양대로 돌아가고 싶어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 제가 머리 고무줄을 늘렸을 때 이 머리 고무줄이 원래 모양대로 돌아가고 싶어서 그때 이 고무줄이 원래 모양대로 돌아갈 거야 하고 갖고 있는 에너지, 그 에너지를 엘라스틱 포텐셜 에너지 또는 스트레인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이 에너지는 일종의 웍던인데 우리가 웍던이 FD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훅스로우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훅스로우 그래프는 포스랑 엑스텐션 그래프였어요. 그러면 force 있고 extension이 바로 여기서는 distance D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훅스로우 그래프에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훅스로우 그래프죠. force랑 extension이 있는 그래프죠.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으면 area under the graph를 찾으면 이게 바로 elastic energy입니다. 자, area under the graph를 찾으려면 삼각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해야 돼요? x times f times 2분의 1 해야 되죠? 그쵸? 자, 근데 이 2분의 1을 해야 되는 걸 조금 더 물리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f 값이 계속 변하잖아요. x 값이 변하면 변할수록 f 값도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f 값을 하나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 average f 값은 maximum f의 절반이 되는 값을 쓸 거다. 그래서 2분의 1이 들어간 거다를 조금 더 물리학적으로 접근을 한 거고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조금 더 쉽게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당연히 웍던은 F times distance인데 이 그래프에서 distance 역할을 해주는 거 extension이니까 당연히 area under the graph가 에너지다. 근데 area가 지금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f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훅스로우 공식 여러분 아까 기억하세요? F는 kx였어요. 그럼 저 웍던 공식 2분의 1 fx에다가 이 f는 kx 공식을 갖다가 넣어봅시다. 그러면
공식이 어떻게 돼요? 2분의 1 kx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work done, 즉 elastic energy 또는 strain energy를 구할 수 있는 공식 두 가지가 있는데 area under the graph를 구하거나 아니면 2분의 1 kx의 제곱으로 구해도 된다. 요 elastic energy 구하는 문제가 나올 거니까 여러분 공식 외우고 있어 주셔야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는 pressure와 density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pressure. pressure는 우리가 심볼 P를 쓸 거고요. 대체로 대문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소문자 P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P는 force of area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선생님 아까 전에 스트레스 공식이 force of area였는데 생각해보니까 맞네요. pressure 공식도 force of area네요. 그러면 스트레스는 pressure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그 레고 블록 이렇게 누르는 그거 압력기계라고 하잖아요. 프레저를 가한다고 하잖아요. 왜? 스트레스 재는 건데 왜 갑자기 프레저? 왜냐하면 같은 공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우리가 프레저 리퀴드 거 구할 때는 rho GH를 썼었죠. rho는 density, G는 9.81, H는 height 또는 depth를 의미했죠. 유닛은 파스칼입니다. 자, density는 심볼 rho를 사용해요. RHO, rho 그릭 워드입니다. 이거 P 아니에요. 이 rho의 포뮬라 여러분 알죠? mass over volume입니다. 그래서 유닛은 킬로그램 per 미터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제가 높아심에 모르는 친구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진짜 너무 소름 끼치는데 A레벨까지 와서 볼륨 오브 스피어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죠. 모르시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 퀴즈 가고 수업 마칠게요. Define Young's modulus of material. 영스 모듈러스가 뭐였죠? 대문자 E 심볼을 갖고 있는 거였죠? 대문자 E는 스트레스 오버 스트레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네, A레벨에서는 definition 쓸 때 공식으로 써도 무관합니다. 그거 이해해 주세요. 그거 알라고 제가 이 문제 낸 겁니다. 자, 이번에는 파스트 페이퍼에서 문제를 하나 갖고 왔어요. 저거 alight가 아니라 alight인데 지금 두 개가 붙여서 타이포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저거 떼주세요. A light spring of unextended length of 14.2 cm is suspended vertically from a fixed point. 어떤 스프링이 있는데 그 스프링을 늘리지 않은 상태가 14.2cm고요. 걔를 천장에다가 매달아 놨나 봐요. 벌티컬리하게 매달아 놨다고 했으니까 천장에 매달아 놓은 거죠. 그때 a mass of weight 3.8 Newton is hung from the end of the spring. hung이 뭐죠? 행의 과거 완료 형태죠. 그러니까 걸려 있다는 거예요. 행이 걸다니까 이거는 B 플러스 PP니까 걸려 있다. 3.8N의 무게가 지금 이 스프링에 걸려져 있다. 그랬더니 the length of the spring is now 16.3 cm. 14.2였는데 지금 길이가 16.3으로 늘어났죠. 그쵸? 그럼 익스텐션이 얼마입니까? 16.3 빼기 14.2를 해야 되겠죠. 2.1cm가 익스텐션입니다. 이런 문제 나올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간혹가다 친구들이 x를 그냥 16.3으로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안 되죠. x는 익스텐션이니까 16.3에서 14.2를 빼줘야 익스텐션이죠. 2.1cm. An additional force 뭐죠 저게? 지금 타이포 난 것 같은데 additional force가 있었는데 그 additional force를 달았더니 extends the spring so that its length becomes 17.8 자, additional force를 달았더니 길이가 17.8cm로 늘어났대요. 얼마를 달았는지는 안 알려줬죠. The spring obeys Hooke's law and elastic limit of the spring is not exceeded. 자, 아직 엘라스틱 리밋 벗어나지 않았고 훅스로우를 그대로 오베이 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직은 리밋 오브 프로포셔널리티 그 전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자, K를 1.8이라고 줬고요. 잘 보셔야 되는 게 K가 1.8 뉴턴 per CM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저 K를 갖다 쓸 일이 있을 때 반드시 뭐 해줘야 돼요? per CM이니까 per 미터로 바꿔줘야 돼요. 이게 지금 페이크인 거죠. 그럼 per CM을 per 미터로 바꿔주면 어떻게 됩니까? 분모가 1미터가 돼버리면 몇 센치죠? 1cm가 몇 미터죠? 0.01이죠. 그럼 1.8 나누기 0.01 뉴턴 퍼 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라고 계산을 해야 됩니까? 1.8 곱하기 10의 2승 뉴턴 퍼 미터가 되는 거죠. 숫자가 좀 더 커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for the extension of the spring from the length of 16.3 cm to the length of 17.8 cm calculate the change in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 of the mass on the spring. 자,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 너무 쉽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mgh. 그죠? 지금 mg는 이미 줬어요. mg 얼마라고요? 3.8이라고요. 그죠? mass가 3.8이었잖아요. 그래서
델타 H만 구하면 되는데 17.8cm로 늘어났으니까 익스텐션 0.02로 그죠? 그럼 대충 0.0571 정도 숫자가 나오겠네요. 그죠? 이거 대충 구한 거예요. 어슘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17.8cm를 만들기까지 엑스텐션을 더 주려고 포스를 더 더했는데 얼마를 더했는지 문제에서 안 줬단 말이에요. 문제에서 안 줬기 때문에 무조건 매스가 3.8보다는 클 텐데 얼마라고 안 줬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어슘하고 푼 겁니다. 이거 조금 더 정확하게 문제 풀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M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아요? 훅스로 해가지고 찾아야 됩니다. 그쵸? 근데 이거 다 구하면 거의 비슷한 값이 나올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이번에는 For the extension of the spring from the length of 16.3 to 17.8, show that elastic potential energy of the spring이 0.077인 걸 보여줘라. 자, elastic 에너지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2분의 1 kx. 근데 2분의 1 kx 제곱이라는 공식을 우리가 쓸 건데 문제는요. 17.8cm였을 때의 엘라스틱 에너지가 있고 16.3cm였을 때 엘라스틱 에너지가 있는데 각각의 엘라스틱 에너지를 구해서 빼줘야 그 체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지금 체인지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체인지. 그래서 17.8일 때 에너지 먼저 구하고 16.3일 때 에너지를 구해서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 공식 그냥 이렇게 바꿀 수 있죠. 2분의 1 k 바깥으로 빼고 x 두 번째 거의 제곱 빼기 x 첫 번째 거의 제곱.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거 k 값에 반드시 유닛 컨버전 해서 1.8 곱하기 10의 2승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16.3cm였을 때는 엑스텐션이 2.1cm였기 때문에 0.021이었고요. 17.8cm였을 때는 엑스텐션이 0.036m입니다. 왜냐하면 3.6cm 늘어난 거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17.8 갖다 그대로 쓰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안 되죠. 엑스텐션 갖다 써야 되는 거죠. 갖다 공식하면 0.0769, 0.0769 반올림하면 0.077줄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파스페이퍼 퀘스천을 좀 갖다가 같이 봤고요. 자, 참고로 제가 방금 말했듯이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거 대충 푼 거예요. 어슘해서 그냥 푼 겁니다. 원래 정확하게 여러분이 푸실 때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대로 푸시면 안 돼요. 훅스로 이용해서 매스 새로 구한 다음에 풀어야 좀 더 정확한 값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진도가 다 나갔고요. 숙제 내주는 거 다 풀어오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다음 시간에 질문하시면 됩니다.